나사가 탄생한 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냉전 아닙니까, 냉전? 오, 잘하시네요. 네. 이것도 세계사를 좀 하다 보니까. 걸드워. 아, 코드왈. 영어 네, 잘하시네. 바로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냉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특히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체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뭐야? 바로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겁니다. 지금보다 한 75년 전인가? 아니, 저때 언제, 어떻게 저걸 쏴 올렸지? 우주에서의 소리. 아, 스푸트니크 1호. 대단하다,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이 충격을 받은 이유 짐작할 수 있겠죠? 소련이 훨씬 앞서 나갔네요. 네. 러시아어로 동반자를 뜻하는 스푸트니크는 그 크기가 직경 58cm, 무게는 84kg으로 4개의 긴 안테나를 달고 있었습니다. 농구공보다 조금 큰 이 인공위성 하나로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우주 탐사의 시대를 연 겁니다. 아, 농구공보다 조금 더 커요? 네, 나 맞습니다. 되게 큰 줄 알았어. 나 이 스튜디오만 한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데 이 인공위성의 임무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1시간 36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면서 삑삑삑 하는 전파음을 지구로 보내는 게 전부였죠. 아니 근데 교수님 전파음 정도 보내는 일인데 미국이 뭘 이렇게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아요? 인공위성 발사 성공이 소련의 과학기술 발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건 머지않아서 소련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 로켓에 핵을 실어서요? 네, 언젠간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본 거였죠, 그 당시에. 당장은 아니었겠지만요. 그래서 냉전 시기 안보에 대해 큰 위협을 느낀 미국은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It gets the American people alarmed that a foreign country, especially an enemy country, can do this. We fear this. 근데 소련은 완전히 미국과는 반대로 축적했어요. 그렇죠. 저도 부모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뭔가 미국을 이겼다, 우리 해냈다, 우리 먼저 해냈다 그런 자랑스러운 날이었고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시대의 삶을 많이 그리워야 해요. 그래도 같은 해네. 그러니까요. Dawn, December 4th, 1957. This is the time set to fire TV3. 무조건 해내라 그랬나 보다. 자존심 상했으니까 무조건 해야죠. 얼마나 떨릴까? 근데 올라가자마자 폭발하는 거 아니야? 아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아이고. 아, 바로 그거였구나. 주저앉네. 뱅갈. 벵가드는 발사한 지 2초 만에 로켓이 발사대에 주저앉으면서 폭발하고 맙니다. 연료 탱크의 압력이 너무 낮아서 벌어진 폭발 사고였죠. 좀 충격적인. 원래의 계획에 의하면 미국은 1958년 초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57년에 소련이 먼저 성공을 하니까 부랴부랴 급하게 예정에 없던 발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냥 천천히 하지. 아, 우리 여유로운 나라인데 너무 급하게 했다. 너무 의식했네. 미국은 벵가드가 발사되는 12월 6일 언론을 모아놓고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는데 어떡해. 결과적으로 이 참담한 광경을 함께 지켜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저 폭파 장면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다 보여진 건가요? 네, 그랬죠. 아이고.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저렇게 영상까지 남아있는데. 공개나 하지 말던가. 저게 제일 자존심 무너진 것 같아. 이거 왠지 나사 국장님 같아. 뒤에 로켓 엄청 많네. 바로 로켓 공학의 아버지, 로켓 천재로 불린 인물 베르너 폰 브라운이었습니다. 들어본 적 들어봤어요.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가 없이는 미국의 우주 탐사 역사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미국 우주 개발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런데
로켓 천재라 불리는 폰 브라운에게는 그의 발목을 잡는 과거 이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폰 브라운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활약한 로켓 전문가였다는 거죠. 그것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살상 무기를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야, 저런 거 어떻게 만들었지? 주로 벨기에하고 런던에 폭탄이 투하됐었는데요. 민간인이 많이 희생됐었습니다. 위협적이네. 그러니까 위력이 엄청나다는 게 느껴져요. 하체가 없어요. 아이고, 그분이 직접 개발한 걸 전쟁에서 쓴 거 몰랐네. 미국 법적만 알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전쟁 썼던 로켓 직접 개발한 사람인 걸로 잘 못 배워가지고 좀 충격적이네요. 안 알려줬나 보네요. 그냥 나사 뭐 훌륭한 인물이다 이런 거 배웠어요. 네, 그런데 이런 폰 브라운이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1945년 4월 나치 독일의 폐쇄기 짙어지자 히틀러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고 곧 나치 독일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미국과 소련은 앞다투어 전쟁에서 활약한 나치 독일의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포섭하려고 나섰는데요. 이때 폰 브라운이 자신의 로켓 개발팀과 함께 미국에 항복한 겁니다. 그렇게 폰 브라운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나치 독일의 로켓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거죠. 1958년 1월 31일 미국은 익스플로러, 탐험가란 이름의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익스플로러의 발사는 폰 브라운이 이전에 개발한 로켓을 개량해서 장착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 위성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2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인공위성으로 기록됐죠. 미국이 구겨진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우주 탐사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사실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 이후에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우주 계획을 총감독하는 국가적 우주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 결과 1958년 10월 1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사의 설립과 함께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더욱 본격화됐죠. 그러면 나사라는 기관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생겨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주에 나간 최초의 영장류 햄이라는 이름의 침팬지였습니다. 햄. 그건 사실 이 침팬지를 훈련시켰던 연구소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HAM이라고 하는 약자로 통했는데요. 그거 몰랐네. 귀엽다. The flight plan calls for the Redstone to propel the chimpanzee into space at more than 5,000 miles an hour. 햄은 살았어야 되는데. 살아도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저건 그냥 추진기일 뿐이잖아요. 로켓은 그냥.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우와, 레버를 레버를 조작할 수가 조작해? 있어? 우와. 어머 어머. 진짜 신기하다. 침팬지 햄은 대서양 상공을 약 700km 정도 비행하고 지구에 도착했는데 발사에서부터 귀향까지 총 16분이 걸렸습니다. 와. 무사했으면 좋겠다.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와. 성공. 갔다 다시 돌아왔다고요? 돌아왔다고? 네, 이렇게 우주 비행 임무를 무사히 마친 햄은 이후 워싱턴 DC의 한 동물원에서 20년간 살다가 1983년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1년에 소련으로부터 들려온 빅뉴스는 또 한 번 미국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소련이 전해온 소식은 1961년 4월 12일 오전 9시 7분에 쏘아 올린
보스토크 1호에 소련의 공군 조종사 유리 가가린이 타고 있었다는 거였죠. 가가린. 유리 가가린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최초란 타이틀은 다 소련이 가져가네요. 네, 한동안 그렇게 네, 됩니다.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럼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최초 우주인이네. 진짜 실제. 아 근데 얼마나 무서울까? 난 좀 무서울 것 같아. 지금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저 때는 아예 처음이잖아. 그래.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우와. 이거 이제 지구에 보는 진짜 모습.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어떤 기분일까. 그냥 지구본 보는 느낌이겠죠. 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인으로 기록된 유리 가가린은 지상에서 약 300km까지 올라가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았고 1시간 48분의 비행 후에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너무 부럽다. 미국도 미국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킵니다. 불과 한 달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유리 가가린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이름 한번 들어봐야죠. 미국 최초의 우주인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봐도 몰라요. 셰파드라고 써있네요. 초면입니다. 셰펄? 당시 37살의 조종사 앨런 셰퍼드였습니다. 2, 1, 0. Ignition. Liftoff. Liftoff. 그런데도 전 세계인들은 유리 가가린의 이름을 더 잘 기억하고 있죠. 역시 최초가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 미국은 항상 소련보다 한 발 늦은 다소 씁쓸한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우주로 보낸 두 나라의 다음 목표는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달인가요, 이제?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앞선 경쟁에서 번번이 소련에서 밀린 미국은 달 탐사만큼은 꼭 소련을 앞질러 나가야 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이 역사적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 건 다름 아닌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였죠. 진짜 인기 많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인 1961년 의회 연설을 통해 긴급한 국가적 필요라며 우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아 들어봤다 아폴로. 이와 더불어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라이스 대학에서 미국 우주 탐사 역사를 바꿀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유명한 hard. 문장이죠. 유명하죠. 제일 유명한 라인 저거. 되게 당찬 포부시나요.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다소 충격적인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왜냐면 사실 소련이 하고서 한 달 뒤에 해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을 달에 보내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선언은 다소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지구와 달의 직선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나 됩니다. 와,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시간당 100km 속도로 운전해서 달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쉬지 않고 5개월을 넘게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지금까지 우주 탐사는
지구 궤도를 돌고 오는 것이었지만 인류가 달에 간다는 건 그만큼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걸 10년 안에 완수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불가능해 보였던 이 도전은 성공했을까요? 한 번에 안 될 텐데. 아니 이거 그래서 저기 아폴로를 계속 쏴서 되게 나중에 가지 않았어요? 네. 실패를 많이 하고? 미국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서 1968년 12월 아폴로 8호를 쏘아 올려 유인 우주선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8호구나 8호. The engines are on. 4, 3, 2, 1, 0. We have commit. We have liftoff. We have cleared the sky.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폴로 8호는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서 최초의 기록을 남깁니다. 바로 사람의 눈으로 지구 전체를 바라본 최초의 우주 비행이라는 거죠. 지구의 모습이네. 근데 저 푸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우주인이 직접 찍은 한 장의 지구 전체를 담은 최초의 사진들입니다. 1968년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촬영됐는데요. 당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암살, 베트남 전쟁 등으로 우울한 한 해를 보낸 미국인들에게는 감동적인 새해 선물이 됐습니다. 난리 났겠지. 같은 날이었구나. 그리고 마침내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8년 만인 1969년 7월 20일, 미국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와. 그럼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깃발 꽂는 거 그거 아닌가? 세상에 세상에. 와 진짜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성공할 것인지. 12, 11, 0. All engine running. This extremely sharp, clear picture is coming to us from about 175,000 miles distance from Earth, presently about 48,000 miles from the Moon. It appears now that we have a view of Earth out the window. Okay, engine stop. ATA at a descent. Mode control both auto, descent engine command override off. Engine arm off. Port 13 is in. We copy you down, Eagle. Houston,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Roger, Tranquility. We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 We're breathing again. Thanks a lot.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러니까 저걸 본 미국 국민들이 진짜 너무 좋아서 진짜로. 그동안 자랑스럽죠. 계속 러시아한테 졌었는데 이제 막 사기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진짜 좋아졌을 것 같아. JFK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암살 당하고 이거 아, 됐으니까. 그러네요. 존 F 케네디는 1963년에 암살당했기 때문에 네, 이 광경을 보지는 못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유언을 이제 지켜낸 것이죠. 아폴로 11호 임무에 참여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닐 암스트롱을 비롯해서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 이 세 명의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달 착륙선 카메라는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서 걷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중계했고 덕분에 닐 암스트롱이 말했듯 인류의 거대한 도약을 모두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Tell me how you think the moon landing has affected you. Well, I'm very surprised about this. This is wonderful. It's something unbelievable. What do you think about I've witnessed the landing on the moon. I think it's one of the greatest feats of all time. 아폴로 11호의 발사 목적은 달 표면에 사람이 서는 것과 그들이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아폴로 11호는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드디어 소련에 처음으로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